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PLC 4편입니다. PLC 넘버 4.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이 조금 늘었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차 반복 작업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그거 3편에서 했던 타이밍에 의해서 반복하는 그 작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타이밍, 그때 만들어 놓은 타이밍이라는 거는 등 간격이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탁 실행되는 걸 말하는 거고,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작업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작업 여러 개의 작업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서로 다를 때, 그러면 뭔가 그게 시간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3편에서 했던 거는 그 사이사이의 시간이 등 간격이다, 같았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고, 오늘 하게 될 순차 반복 제어라는 것은 등 간격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지 마음대로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녹한다가 하려고 하는 가장 큰 그림이 뭔지는 요거를 그냥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붕어빵을 자동으로 굽는 기계를 지금 PLC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런데 붕어빵 굽는 기계 보셨나요? 이렇게 이게 열고 닫고 하는 게 있는데, 딱 열고 반죽을 샥 붓고 팥을 넣고 뚜껑을 탁 덮고 뒤집고 돌리고 다음 거 넣고 하고 돌리고, 그럼 저 반대쪽에서는 구워진 게 탁 열리면서 다 구워진 거를 탁 배출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한 어떤 순사적인 작업을 제가 얘한테 입력을 시켜주고 싶다면, 붕어빵 틀 뚜껑을 연다. 뚜껑 열자마자 바로 닫으면 안 되잖아요. 연 다음에 반죽 들어갈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열리는 데에 또 시간도 필요해요. 뚜껑 열리는데 유지되는 시간이 2초가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뚜껑 여는 모터가 있어요. 열어라! 2초. 반죽을 투입합니다. 반죽을 투입하는데 한 5초 정도 걸린다고 해볼게요. 그 5초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다 되면 뚜껑을 덮고 돌리고 나중에 뱉어낸다. 요 모든 전 과정이 서로 이렇게 시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작업을 오늘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램프 제어하는 거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할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오늘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어떤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모터도 한번 제어를 해보고,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산업용 조이스틱이라는 겁니다. 요런 거 가지고 또 뭔가 제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당히 호기심 땡긴다, 그죠? 요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아유 그 전에 왜 이렇게 벌써부터 목이 마르네요. 자, 강민님 반갑습니다. 금메달로 와주셨고, SSS님 은메달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드 CNC님 동메달로 와주셨고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그냥 메달권이네요. 목요일은 항상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좀 바쁘신가, 좀 늦게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던데 그냥 출발하겠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4편의 메인 주제는 이 순차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녹한다가 이 순차 작업이라는 게 요쪽 업계에서 정상적으로 쓰는 용어인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가 생각한 어떤 그림을 새롭게 정의를 해두겠습니다. 녹한다가 생각하는 반복 순차 작업이란 것의 개념 1. PLC에서 타이밍을 생성할 수 있고 반복 작업을 3편에서 구현해 보았다. 이때 3편에서 했던 것은 작업과 작업 사이의 시간이 동일하다. 동일함을 가정, 똑같은 간격으로 반복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할 것은 오늘 4편에서 할 내용은 작업의 개수가 2개 이상 서로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작업과 작업 사이의 유지 시간이 서로 다를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겠는가를 극복하는 것이 반복 순차 작업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아래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것이 반복 순차 작업이다. 붕어빵 반죽 굽는 거 조금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붕어빵 틀의 뚜껑을 연다. 2초 유지. 붕어빵 반죽을 쭉 넣는다. 3초 유지하겠습니다. 3초 유지. 그 다음 붕어빵 틀의 뚜껑을 닫는다. 이거 닫는 거는 툭 닫으면 되니까 1초 유지. 그리고 붕어빵을 돌려가면서 굽는다. 한 5초 정도 굽는 걸로 하죠. 5초 유지. 마지막으로 완성된 붕어빵을 뚜껑을 열어서 배출한다. 3초. 한 요 정도 5개 정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요거를 지금 요 5개의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따따따따 2, 3, 1, 5, 3, 2, 3, 1, 5, 3. 그럴 때 요때 뚜껑을 여는 모터하고 또 반죽 넣는 이런 그 시스템하고 그 PLC의 출력 포트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4번. 위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도록 하고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 정도로 단순하게 구현해 보도록 한다. 이게 오늘 할 것의 어느 정도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귀찮음이 막 몰려오고 있네요. 얼마나 이거를 구현하려면 귀찮겠습니까? 그죠? 귀찮아도 해야 됩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상병으로 되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로봇팔로 커피 타는 거요? 뭐 그런 것도 근데 로봇팔이 없습니다. 스텝 모터가 있고 로봇팔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봇팔을 만드는 능력이 없어서 일단은 보류. 주흠님 반갑습니다. 진아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제는 뭐를 한번 해보냐면요. 너무 초반부터 막 돌아가는 걸 하면 곤란하니까 예제 1번. 자, 버튼 2개를 달겠습니다. 버튼 2개를 연결하고 결과는 그냥 문자열 출력하는 걸로 한번 대체해 볼 거예요. 어차피 저 PLC 개발 툴 내에 시뮬레이션 환경이 구현이 돼 있으니까 그 시뮬레이션이란 환경이라는 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니구나. 이 PLC 내부에 메모리를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그 문자열 변수를 하나 두고 그 문자열 변수의 값을 바꿔 끼는 걸로 결과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제는 단순하게 버튼 2개를 연결하고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 2개를 연결하고 붕어빵 굽는 예시의 결과를 문자열로 출력하시오. 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뭔지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같이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버튼 2개만 쓸 거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램프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내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버튼 2개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을 0번지에 있는 버튼을 시작 버튼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지에 있는 거를 종료 버튼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x 0.0.1이 무엇이고 %ix 0.0.1은 뭐고 요거 요렇게 어떻게 연결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다들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XG5000입니다.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이그젬플 4-1 제일 첫 번째 거고
CPU는 지금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XEM DN32H2이기 때문에 요걸 선택을 하면 되겠고, 프로그램 언어는 ST로만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레더로직 안 합니까? 레더로직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반복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해야, 여기 이 업계에서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변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캔 프로그램의 뉴 프로그램을 딱 열어가지고 로컬 변수라는 거 안에 내가 필요한 변수를 만드는데요. 그럼 지금 할 것에 이 전략적으로 순차 반복 작업이라는 걸 바로 제가 그 개념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럼 이 접근 절차를 먼저 글로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순차 반복 작업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절차. 1번. 일단 ton이라는 함수 블럭이 있어요. 함수 블럭 두 개를 이용해서 기본 반복 타이밍을 생성한다. 이거는 어제는 1ms 간격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반복하는 이 타이밍 시간 간격은 정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100ms 간격으로 생성할 생각입니다. 이 반복하는 타이밍이 100ms가 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할 거고, 잠깐만요. 땅 100ms.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2번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 ton이라는 함수 블럭이 만들어내는 그 타이밍으로 ton 함수 블럭으로 반복 작업하는 100ms 타이밍을 이용해서 카운터 값을 일씩 증가시킨다. 요 카운터 값을 조금 이따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카운터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순차 반복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거 지금 글로 적으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1도 안 되시죠, 그죠? 아마 이해 안 될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지금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괜한 거를 지금 적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적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변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ton이라는 함수 블럭 두 개가 필요하다. 맞죠? 그리고 이 ton이라는 함수 블럭에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작동시키도록 할 거예요. 무조건 ton을 근데 맞다, 온오프 시켜줘야 되구나. 자, ton 함수 블럭의 작동 유무를 결정하는 부울 변수 두 개가 필요하죠. 그 다음 시간은 상수로 입력하면 되니까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 끝났다, 그죠? 그리고 카운터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카운터 값으로 사용할 변수가 한 개 필요한데, 요거는 특별하지 않으면 카운터 값은 지금 저는 마이너스 값도 들어가는 값을 쓸 거예요. 그러면 딱 필요한 게 int인데 더블 인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uint형으로 조금 이따가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시작하느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는 부울 변수가 또 하나 필요합니다. 맞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4번 붕어빵 굽는 예제의 결과를 문자열로 출력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문자열 타입의 변수가 또 하나 필요하겠죠, 그죠? 결과 출력을 위한 스트링 타입의 변수가 한 개 필요함. 그래서 지금 오늘 할 것은 요 정도 개수의 지금 변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드리는 항상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녹한다가 보여드릴 이 방법이
실제 현업에서 그렇게 했을 때 적용이 되는 방법인지 아닌지는 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단순히 결과물만 지금 제가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단순히 결과물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제안하는 것 뿐이지, 현업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되는 거냐, 적절성 유무는 저의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 적용할지 말지는 스스로 그 결정을 해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나오는 어떤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예요. 나 잘 모릅니다. 녹한다는 PLC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우리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Ton 함수 블록 2개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자, 변수 이름은 내 마음대로 짓는 거죠. 타이머 1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이 Ton이라고 바로 써도 되더라고요. 요대로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타이머 2 Ton 타이머 2개 생성됐고, 그리고 타이머 1번하고 타이머 2번을 스위칭 시킬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죠. 타이머 1에 SW라고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줄여서 타입은 부울이고 땅땅땅땅땅땅 넘어가면 되고, 자, 그리고 잠시만, 얘는 생각해보니까 반복 작업 아니구나. 저 계속 혼동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됐고, 2개 만들었고, 그 다음 필요한 게, 자, 카운터 값인데 uint로 만들겠습니다. 카운터 값 my counter라고 하죠. my counter uint 다다다다다다. 그 다음 작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변수가 필요하네요. 그 변수를 작업을 태스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스크 런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태스크 런 켠다 끈다니까 부울이겠죠. 그죠? 부울. 그 다음 결과를 스트링으로 출력할 그러니까 리절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그 리절트라는 변수는 스트링입니다. 그 다음 실제 버튼 2개가 여기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스타트 버튼. 스타트는 부울이고 메모리가 %ix 0.0.0이더라.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종료하는 버튼은 스톱 %ix 0.0.1입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변수가 싹 다 추가가 됐고, 그에 맞게 버튼이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버튼 2개와 램프 2개가 이미 저는 연결이 돼 있어요. 이미 연결해놨습니다. 어제 제가 뽑기 귀찮아가지고 그대로 연결해놨으니까. 대신 화면상에서 녹색 버튼이 0번이고 빨간 버튼이 1번입니다. 켜는 버튼, 끄는 버튼, 일단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남은 건 뭐겠습니까? 코딩, 코드만 짜면 됩니다. 자, 먼저 Ton 함수 블록 2개를 가지고 100ms 타이밍을 만들어낼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요 인스턴스 함수의 인스턴스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자, 타이머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고, 가로 딱 타이머 1에 엔터를 딱 치면 복잡한 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된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만큼은 싹 지우고 요 2개에다가 값을 채워주면 되는데, in이라고 된 거는 저 타이머 1을 enable을 설정하는 변수가 뭐냐, 타이머 1에 sw라고 만들어놨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 pt는 간격이, 요 타이머가 실행되는 간격이 뭐냐, 시간이 들어가고 시간 타임이 들어가고 t샵에 100ms라고 쓸 겁니다. 얘는 100ms마다 아니다 50이라고 쓰겠습니다. 50. 2개 합쳐서 100ml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머는 요래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타이머 2개 생성됐고, 자, 다음 할 일은 다 됐네요. 자, 그럼 얘네들 2개 가지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타이밍을 만들어낼 건데, 타이머 1점 찍어보면 Q 나온다. 그죠? 그럼 요 타이머 1.Q가
타이머가 100ms, 50ms가 지나게 되면 true가 되는, 출력이 true가 되는 변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얘가 요 변수가 true라는 얘기는 and if true라는 얘기는 현재 타이머 1이 활성이 됐다는 말이고, 그럼 자기 거 끌 겁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어제 제가 다 해드렸다, 그죠? 여기다가 자기 타이머 오프, enable을 펄스로 하고 타이머 2번을 켜는 겁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타이머 2번이 켰으니까 타이머 2번이 켜지겠죠? 그럼 타이머 2번이 켜지면 타이머 2번 지껏 끄고 타이머 1번을 켜는 겁니다. 서로 간에 다다다다닥 번갈아 갈 건데, 여기서 50ms, 여기서 50ms 딱딱딱딱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얘를 그냥 100mm로 하고 카운터를 나눠서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편하게 100mm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PLC 구조상 T-on 함수 블록 2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지금 기본 구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요 안에서 마이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면 되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 마이 카운터라는 값은 우리가 딱 따지고 봤을 때 마이 카운터라는 값은 100ms당 1씩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 그죠? 아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잠깐만요. 구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가 살짝 지금 녹한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한 10초 정도만 잠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타이머 블럭 안에 인터럽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타이머를 다시 50mm로 수정하겠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성을 바꾸겠습니다. 자, 요렇게 가지 말고 자, 하여간 지금 요 타이머 1은 50ms마다 한 번씩 실행됨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얘가 50ms일 때 한 번 딱 실행됐다가 꺼지고, 얘가 실행된 다음에 꺼진 다음 얘 반복되는 게 여기 들어올 거니까 결론적으로 50 더하기 50 100ms마다 이 안에 부분이 한 번씩 실행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안에서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태스크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거예요. 태스크 개념을 여기 안에서 생성한다. 기본적인 개념은 어떻게 되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작업이 시작된다면, 그리고 그 전에 앞서가지고 타이머 1은 PLC가 시작되자마자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러면 이 녀석의 타이머 1 스탑 스위치에 초기 값을 펄스가 아니라 true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 1 스위치의 메모리 이 초기 값을 1로 주겠습니다. 얘는 0으로 주고, 0은 끄는 거고 1은 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켜진 채로 출발하니까 50ms 뒤에 요게 실행이 될 거고, 얘가 실행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거 끄고 두 번째 거 켜니까 50ms 있다가 얘가 켜질 거고 반복 작업이 실행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타이머 1, 2는 그냥 PLC 켜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그냥 무한히 실행이 되는 거다. 우리가 그 실행되는 거 위에 우리 프로그램을 하나 더 얹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스타트하고 스탑 버튼이 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요걸 만들어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작업을 시작하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작업을 중지한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할지 말지 여부의 변수는 태스크 런이라는 변수를 쓸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간단하죠, 그죠? 스탑하고 자, if 스타트라는 저 핀이 true면, 그죠? 태스크 런을 true 대입하겠습니다. true. 그리고 종료 버튼을 누른다. if 스톱을 누르게 되면 태스크 런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시작과 종료를 결정하고, 그럼 시작 버튼이 딱 눌러졌다. 그럼 요 안에서 if task run이 true면 요 안에서 작업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할 작업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 아까 붕어빵 굽는 작업을 잘 보면 요거를 그대로 지금 할 거거든요. 요 이제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자, 여기가 0번. 따로 번호 매길 필요 없겠구나.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 지금 첫 번째 작업이 유지되어야 되는 시간이 2초라고 돼 있습니다. 2초.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일단 요 태스크런이 true가 되면 my 카운터를 1씩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태스크런이라는 이 변수가 true가 됐을 때 my 카운터라는 값은 100ms마다 1씩 올라간다. 납득할 수 있죠? 왜냐하면 타이머 1, 2는 항상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항상 반복되고 있는 그 와중에 태스크런이 true가 되면 my 카운터라는 값은 100ms마다 1씩 올라간다. 그러면 10번 실행이 되면 1초가 지난 거고, 카운터가 20이면 2초가 지난 거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자, 만약에 my 카운터가 if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그죠? my 카운터가 0이다. 0이라는 것의 의미는 현재 태스크런이 바로 시작된 직후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else if my 카운터가 20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는 0초고 여기는 이제 2초가 지났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시작한 직후를 말하는 거고, 이 부분은 시작한 직후부터 2초 후 지점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도니까, 빙글빙글 도니까 태스크런 true인 상태에서 요 안의 부분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카운터가 올라가게 될 거니까, 처음에는 0이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20이 되면 여기 띵 하고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붕어빵 틀 뚜껑을 연다 하고 2초가 유지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붕어빵 틀 뚜껑이 열리고 2초 지난 다음 여기서 이제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의 유지 시간이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를 카피에다가 여러 개 두고, 그 다음 타이밍은 뭡니까? 그 다음 타이밍은 3초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요 작업 뒤에 3초가 유지돼야 되고, 3초라는 것은 100ms 단위로 하자면 카운터가 30이 더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50지점이 두 번째 작업을 한 다음에 3초가 지난 지점은 카운터가 50이 되는 지점이죠. 맞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은 1초가 유지되는데 10이라는 값이 증가가 될 거고, 그러면 60이 되면 되겠죠. 60. 그 다음 5초, 이거는 카운터로 하면 50이고, 50이 60에 더해지니까 110만큼 있다가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 완성된 반죽을 열어서 배출한다. 3초 유지되어야 되고, 3초는 30이니까 140이 유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3초 유지하고,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아까 결과를 문자열로 리절트라는 변수로 저장할 건데요. 이 리절트 안에다가 값을 바꿔 끼면 되겠죠. 자, 리절트. 자, 문자열은 1개짜리 따옴표 쓴다고 어제 알려드렸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자, 붕어빵 틀 뚜껑을 여는 상태. 맞죠? 요 멘트를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붕어빵 틀 뚜껑을 연다. 요 안에 결과물을 이렇게 다 바꿔주면 되겠죠. 자, 신기한 어떤 ST 언어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죠, 그죠? 이 계속 걸리작거리네. 자,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하나씩 옮기겠습니다. 자, 요렇게 딱 복붙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한 칸이 비죠. 제일 마지막에 한 칸. 지금 요 부분을 꽁지라고 제가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냐면요. 요 작업이 시작한 지점이고 요 작업이 유지되는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시간이 2초가 유지되는 거죠. 두 번째 작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3초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은 요 사이가 1초 유지되는 거고 요 사이가 5초가 유지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 작업은 3초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꽁다리가 제일 마지막에 한 개가 필요한 거고 요 꽁다리는 작업이 다 끝나는 지점이니까 반복 작업이잖아요. 다시 제일 처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카운터가 초기화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카운터 초기화 지점. 그럼 요 카운터가 지금 제가 초기화 시킨다는 게 결국 0이 대입이 되는 건데 우리 지금 마이 카운터 일씩 증가하는 게 아래쪽에 들어있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잡아 놓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하면 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놓으면 여기서 한 개 올려 가지고 0이 될 거니까 다음 턴에는 요 부분부터 다시 실행이 되겠죠. 그죠? 0, 140, 0, 1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작업 시작이든 종료 버튼 눌렀을 때 요 마이 카운터라는 게 중간에 쓰다가 그 멈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마이 카운터라는 요 값도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면 0으로 초기화 상태로 시작하는 게 옳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단계에서 요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있는 거예요. 요것의 역할은 타이머 1을 반복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 이 PLC, ST1에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쓰는 거고 아두이노나 다른 데서는 요런 전략을 쓰지 않아요. 그냥 타이머 인터럽트라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호출되는 함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PLC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함수를 찾을 수가 없기에 요런 전략을 쓰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코드는 제가 봤을 때 다 짜졌습니다. 요 코드를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연결한 이 것들에 연결상에 문제 없나 확인하고 그리고 USB 선 달렸나 확인하고 이제 전원을 올리겠습니다. 딱 요 켜졌다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자, 접속해서 접속한 다음에 쓰기. 에러 났네. 왜죠? 이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리절트. 사실 저도 문자열 쓰는 거는 지금 처음인 상황이라 썼다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일단 얘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else if 변수 타입이 잘못됐다. 왜 제가 uint라고 해놨죠? uint가 아니라 dint입니다. dint, 더블 인트. uint는 부호가 없는 인트고, 제가 더블 인트를 쓴다고 했는데 uint로 했나 보네요. 자, 이게 자 더블 인트. 그러면 요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생각보다
한 방에 구현하기가 쉽지 않네요. 자, 마이 카운터가 140이다. 마이 카운터하고 140하고 같다. 그럼 뭐 에러 날 게 뭐가 있어? 인트로 가볼까? 마이 카운터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보자. 비교 연산 이렇게 하는 거 맞고. 아 이게 돼야 오늘 태스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큰일 났네. 자 대입 연산 아니고 이거는 비교하는 연산이잖아요. 마이 카운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닌데. 내가 이거는 저 한번 해봤었거든요. 되는지 마는지 해보려고. 요렇게 똑같이 그때 했었을 건데. 아니면 그냥 워드로 한번 해볼까? 자 이제 여기 요런 데부터 제가 ST 언어를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요런 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자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맞다. 그냥 부호를 이렇게 바꿔볼까? 아 맞다. 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던데. 아 그럼 일단 임시로 변수를 하나 더 둬가지고요. 부울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인트로 하나 더 둬가지고 여기다 여기다가 일단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자, 스테이트는 0이고 요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으니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든지 하나 있긴 있어야 됩니다. 4. 아니, 그죠? 그래. 이 자체가 별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네. 근데 아까 더블린트는 확실히 잘못된 거 맞습니다. 자, 더블린트 dint라고 하고 쓰기 하면 됐다 그죠? 그럼 일단 문자열로 결과 출력하겠다는 거는 잠깐 보류를 하고 어차피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변수를 추적해 보면 여기 어디 지금 위치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일단 문자열로 좀 출력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자, 다 했으면 모니터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요 아래 타이머 두 개는 지 알아서 핑퐁 되고 있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냐? 태스크런이 펄스니까. 요 지금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저 태스크런 스타트하는 방법은 지금 유일하죠. 제가 요거를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고 요걸 누르면 멈추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녹색 버튼을 뿅 눌러주면 카운터 값 막 바뀌는 게 보이죠? 근데 지나가 버렸네. 자, 생각보다 잘 되지 않네. 생각보다 잘 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왜 이게 비교 연산이 안 들어가지? 20, 100ms마다 한 번씩 왔다가 여기 오면 100ms가 되는 게 맞고 그럼 100ms마다 일씩 증가되고
그 일단 얘를 요렇게 부호를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크거나 같다로. 요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없이 다 먹혀 들어가네. 지금 보면 요 스테이트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지금 바뀌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조건식 자체가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요런 형태로. 이거 뭐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만들었는데 사실 면밀하게 테스트는 안 해봤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오슈 뭐지? 이거 제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근거가 뭐 분명히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잘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 딴 데 좀 갔다 와 볼게요. 그냥 늘상 이렇게 쓰는데 스테이트가 2다 1이다. 이거 잘못하면 오늘 내용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 제가 빨리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태스크런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거는 지금 명확합니다.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요 안에 순전히 요 조건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걸리지 않으니까 요것만 검증을 해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이 카운터가 일씩 증가하고 1, 2, 3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카운터가 일씩 다다다닥 올라가면서 20이면 1 20이면 1 20이면 1 20이면 1이다가 20이면 1이 되고 한 개 증가돼서 21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안 걸리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 작업 실행 안 되고 50이 됐을 때 또 요 작업 실행이 되고 약간 제가 의도한 거는 그거거든요. 아씨 뭐지? 충격적이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 카운터가 1 됐고 50이 되면 2가 되고 갑자기 되네요. 왜 갑자기 됐지? 왜 갑자기 됐을까요? 됐다. 하여간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스테이트 1이라는 거를 문자열로 지금 출력하는 게 목표니까 요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아까 요렇게 하니까 에러가 났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지? 리절트를 제가 봤을 때 얘가 생각하는 에러의 의미는 리절트가
아 근데 스트링이면 그냥 이렇게 잡아 넣는 게 스트링인데 이 뭐 잘못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좋아. 그러면 한 개만 제일 위에 한 개 얘만 한번 살려놔 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이 된다 그죠? 이 뭐지? 왜 그렇지? 자, 그러면 두 개, 에러 난 거 얘만 빼고 다 한번 살려놔 볼게요. 아직까지 PLC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되죠, 그죠? 아, 그렇다는 말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변수 길이의 이슈인 것 같아요. 얘만, 다른 애에 비해서 얘만 길잖아요. 그러면 붕어빵을 배출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요 스트링 타입 변수가 최대 맥시멈 길이가 255바이트라고 해요. 255바이트는 한글 한 개가 1바이트 1 아닙니까? 255자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삑 아니에요. 한글은 UTF-8로 인코딩하면 문자 한 개에 3을 3씩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255라는 길이로 한 글자당 3이니까 85자 이상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85자는 안 되는데 그죠?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한 조치는 문자열의 길이를 줄인 거에 지나지 않다. 그럼 요게 들어간다면 상당히 또 이상한 더 된다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자열이 너무 길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다. 라고 하고 큰일 날 뻔했네. 녹한다가 알려준다고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못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고쳤습니다. 자, 그럼 다시 모니터 시작 누르고 자, 지금은 리절트가 비어있죠? 여기서 제가 녹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뚜껑 연다. 반죽을 넣었죠, 그죠? 그 다음 굽석 굽고 배출하고 요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맞죠? 자, 맞나 안 맞나도 모르겠다. 1초 배출한다 3초 붕어빵 굽는데 5초 걸리니까 여기 3에서 4 넘어가는 게 좀 오래 걸렸구나. 그럼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뚜껑 연다 반죽 넣는다 굽는다 배출한다. 됐죠? 음. 근데 요 지금 디버그 모니터 자체가요. 요 모니터 자체가 약간 그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다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태스크가 만들어지는 기본 골격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예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본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긴 하지만 약간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예제 1번으로 하고 예제 1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보니까 코드를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코드를 요 안에다가 딱 잡아 넣겠습니다. 예쁘게 배치하는 거는 이따가 하고 일단 넣어 놓는 데만 의미를 두는 걸로. 그럼 이제 예제 2번은 자, 여기다가 램프 한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램프 한 개. 램프 두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한 김에 한 방에. 그럼 요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 예제 2번 자, 버튼
아니다. 그 두 개 있으면 안 돼. 되겠다. 자,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을 구성하고 램프를 한 개 연결해서 램프를 1초 간격으로 반짝이는 태스크를 구성하시오. 어제 타이밍 만들어 놨던 거를 요 예제로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있다가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지금 이 골격에서 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일단 예제 번호를 바꾸고 출력이 생겼고 그 출력의 번호는 %QX 0.0.0입니다. 인지되시죠? 그러면 램프 1번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램프 1. 일단 한 개만 추가된 거예요. %QX 0.0.0. 그럼 얘를 1초 간격으로 반짝이도록 하려면 지금 이 구조에서 얘 기본 타이머 골격은 우리 손댈 거 없습니다. 요 안에 요 알맹이만 우리 의도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요 작업을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안 보십시오. 태스크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것도 요대로 유지를 하면 됩니다. 똑같이 유지하고 딱 필요한 거는 요 안에서 태스크가 시작이 되면 램프가 1초 간격으로 반짝인다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if 태스크런이 true면 then 그 카운터를 일씩 올리고 my 카운터를 일씩 올리고 and if 그럼 요 사이에서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니까 일단 켜진다가 들어갈 거고 요 켜진다의 타이밍은 my 카운터가 0인 지점이겠죠. 일단 켜지고 그 다음 쭉쭉쭉쭉 있다가 1초가 유지돼야 되겠죠. 1초 유지. 그 지점이 my 카운터가 10인 지점입니다. 왜냐? 0.1초마다 1씩 올라가니까 10 카운터가 10이 되면 1초가 경과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요런 거보다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자, if my 카운터가 0이면 0인 경우가 있고 아니다. my 카운터가 이제 10이 되었다. 이제 1초가 경과한 거죠. 그리고 아니다. my 카운터가 20이다. 그 지점에서 또 1초가 지난 거죠. 그러면 여기가 꽁지입니다. and if. 그럼 여기서 LED가 on, 램프죠, 그죠? 램프가 on 되고 여기서 램프가 오프 되는데 여기가 오프가 1초간 유지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이 마지막 꽁지가 되는 거고 my 카운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다. 됐죠? 그럼 램프 on이라는 것은 램프 1에다가 true를 대입해 주면 되고 오프는 펄스를 대입해 주면 된다. 요게 녹한다가 생각하는 기본 그 태스크를 이용한 제어 방식입니다. 업로드 해가지고 우리 같이 결과를 보도록 하죠. 3편에서 했던 거하고는 그 결이 조금 다르다, 그죠? 원리는 똑같은데 결이 좀 다를 수 있다. 이게 왜 또 그러지? 응? 좀 전하고 똑같은 에러네요. 이걸 띄웠으면 그러나? 상당히 민감한 친구네요. 아니면 제가 이거 작업하는 방식이 그 골격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안에 내부를 채우다 보니까 약간 얘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일단 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업로드가 되겠죠, 그죠? 업로드 되는 거 확인했고, 그럼 다시 얘가 있으면 아까도 요 똑같은 에러가 발생했었다, 그죠? 이거는 이거 잘못된 거 맞네. else if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자, 런 모드 하고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녹색 램프 요걸 누르면 이게 램프 1번이에요. 얘가 1초 간격으로 반짝반짝하고 얘를 누르면 그 작업이 중지가 되더라.
됐죠? 근데 지금 코드에 문제가 있죠. 얘가 켜져 있을 때 작업 중지를 하게 되면 켜짐 상태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작업이 중지가 되니까, 작업이 중지가 됐다라는 것의 어떤 의미는 요 모든 램프가 오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작업 중지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를 강제로 꺼버리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종료 버튼 누르면 램프 1에다가 저 펄스 넣어주면, 누르면 그냥 램프는 무조건 꺼져 버리겠죠. 됐습니다. 이게 예제 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본 골격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면 3편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 작업하기가 수월할 수 있어요. 요 안에 부분만 지금부터는 손대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 시작과 종료가 있고 내부의 태스크가 시간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더라. 반짝 반짝 하고 이거 누르면 켜져 있을 때 눌러도 탁 꺼지는 거고, 반짝 빤탁 누르면 꺼지고 작업이 완전 소멸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일단 저장을 하고 이제 우리 예제 3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렵죠? 만만하 호락호락하지 않죠? 됐고. 자, 예제 3번. 예제 3번은 어떻게 하냐면 자, 램프 두 개를, 램프 1번은 1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깜빡이고, 램프 2번은 2초 간격으로 깜빡이도록 하시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닌데, 그러면 버튼을 한 개 더 달아야 되나? 아예 태스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려는 지금 작업을 할 생각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요것도 괜찮겠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램프가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요 왼쪽에 램프 1번은 1초 간격으로 반짝이고, 오른쪽에 있는 램프는 2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요 기본 골격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얘는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하고 저 램프 1번하고 2번하고 간격을 여기서 모두 배치를 하려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딱딱딱딱 시분화를 하면 가능하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필하고자 하는 방식은 일단 요거를 버전을 바꾸고 태스크를 한 개 더 늘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태스크를 결정하는 변수가, 태스크를 이루는 요소가 태스크를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는 요 태스크 런이라는 변수하고, 그 다음에 요 카운터, 마이 카운터, 요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램프를 하나 추가하고, 램프 2번이 %QX 0.0.1에 있더라. 그리고 자, 태스크 to ru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2번 태스크를 실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때에 마이 카운터 2 만들겠습니다. 요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리고 요 마이 카운터는 똑같이 dint로 하겠습니다. dint. 그럼 얘가 이제 요 코드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얘는 얘대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태스크 런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와 유사하게 한 덩어리를 요 안에다가 더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태스크 2가 런이 true가 됐을 경우에 램프 2번이 요 안에서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램프 2번은 그 2초 단위로 켜졌다 꺼지는 거니까 카운터가 21대 하고 41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면 될 것이고, 램프 2가 제어가 되고 카운터 2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얘대로 돌아가고 얘는 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되겠죠. 태스크 2 그리고 꺼졌을 때는 램프 2도 같이 전부 다 꺼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카운터도 여기서 둘 다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요런 수순으로 밝아 나간다면 2개, 3개, 4개, 5개로 태스크를 늘린다고 해도 코드 길이가 그렇게 소름 끼치게 길어지진 않겠죠. 변수 2개 추가하고 여기 저 요만큼 더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요 코드가 업로드가 시작되면 경고창이 왜 이렇게 많이 뜨지? 그냥 스무스하게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럼 이게 램프 1번이고 이게 램프 2번이에요. 얘는 1초 간격으로 깜빡일 거고 얘는 2초 간격으로 깜빡일 겁니다. 뭐지? 자, 다시. 뭐가 잘못됐네. 저기 마이 카운터라고 돼 있구나. 죄송합니다. 요거 안 고쳤네요. 그죠? 요 안에 마이 카운터 2 마이 카운터 2 램프 2 요까지 해야 다 되는 거였네. 자, 됐죠? 서로 다른 간격으로 반짝이는 태스크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더라. 근데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긴가 만 긴가 그걸 모르겠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0부터 1씩 증가해가지고 20이면 2초가 아니라 2.1초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 약간 틀어지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카운터가 1부터 시작을 해야 맞는 것 같긴 하네요. 1부터 10까지가 1, 2, 3, 4, 5, 6, 7, 8, 9, 10 카운터가 10번이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 잘 보면 1초는 어쨌든 간 1은 모든 거의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번 깜빡일 때 얘가 켜져야 되니까 지금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잘 보면 조금씩 틀어지는 거 보이죠. 켜지려면 동시에 켜져야 되고 꺼지려면 동시에 꺼져야 됩니다. 근데 약간씩 틀어지는 이유는 제가 카운터를 그냥 러프하게 잡아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하자면 카운터가 0부터 시작하면 9까지가 10번 카운팅이 된 거니까 1초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여기 적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카운터를 무조건 1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1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얘는 1부터 10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문제가 되구나. 10부터 20은 또 10개가 아니잖아요. 10을 포함을 하니까 10부터 20까지니까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 11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밀히 하자면 조금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는 논하지 맙시다. 일단 원리를 알았으니까 정밀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는 카운터 값을 그렇게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0부터 9까지 총 10번 카운팅이 된 걸 거고 9를 포함을 하니까 9부터 또 9, 10, 11, 12, 13, 14, 15, 16, 17, 18까지 얘는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9씩 올라가면 되는 거네. 9의 배수로. 그럼 얘는 0부터 19까지고 얘는 19 더 올라가면 되니까 38까지가 아마 2초라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을라나? 해보면 되겠죠 뭐. 그래도 약간 틀어지는 것 같다. 그래도 약간 틀어지는 것 같다.
자, 요걸 어떻게 현명하게 계산할지는 근데 이거 좀 해결해 보고 싶은데. 네,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죠? 0에서 9, 10개. 0, 그러면 9가 딱 실행되고, 9가 딱 실행되고 10번 카운트가 돼야 되니까, 10, 11, 12, 13, 0, 1, 2, 3, 4, 5, 6, 7, 8, 9. 아니 모르겠다.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기본 원리에만 충실합시다. 어떻게든 맞추려면 맞출 수 있겠는데 무책임한 녹한다. 일단 기본 예제는 이렇게 가지고 하고 얘네 두 개를 어떻게 싱크를 정밀하게 맞출지는 다음에 우리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거를 다루는 단계니까 저도 사실 뭐를 잘 알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상호간에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중간에서 우리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3번이 방금 이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요런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지금 이 골격을 나중에 다 응용을 해가지고 예제를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예제 4번은 뭘 한번 해보냐면 시작 버튼하고 종료 버튼 개념이 아니라 버튼 1번은 램프 1번 담당이고 버튼 2번은 램프 2번 담당이다. 요거일 때 어제 했던 겁니다. 자, 버튼 1을 누르면 램프 1이 1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버튼 2를 누르면 램프 2를 1초 간격으로 깜빡이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태스크가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 세트가 지금 버튼 1을 누르면 램프 1이 1초 간격으로 깜빡인다. 이게 태스크 1입니다. 그리고 버튼 2를 누르면 램프 2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인다. 이게 태스크 2입니다. 요 태스크 1하고 태스크 2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보면 원 버튼으로 제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라이징 엣지라는 걸 검출해 가지고 켰다 껐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초반부인데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좀 더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이거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오늘 하게 된다면 나중에 하고 이거보다 좀 더 쉽고 재미난 예제가 뭐가 없을까? 일단 오늘 목표 지점은 여기서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4편에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지금 요 태스크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 타이밍과 태스크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른 타이밍으로 반복 작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거였거든요. 골드지님 반갑습니다. 조슈아 유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런 작업을 한번 만들어 내보죠. 조금 더 연습하는 삼아. 자, 예제 3번. 예제 4번. 자, 램프 두 개를 연결하고 이거 요 한 줄에다가 이 모든 거를 적기가 좀 어렵네요. 램프 두 개를 연결하고 각각을 A와 B라고 할 때 A 켜짐, B 꺼짐 2초 유지, A 꺼짐, B 켜짐 3초 유지, A, B 둘 다 켜짐 2초 유지, A, B 둘 다 꺼짐 3초 유지를 무한 반복 시키시오. 물론 시작 버튼, 종료 버튼 그대로 두고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기본적인 거를 좀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진도를 너무 빠르게 샥 점프를 해버린 게 아닌가. 이거 ST 언어를 갓 습득한 사람이라면 지금 녹한다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호락호락하지가 않을 거거든요. 괜한 짓을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냥. 자, 이제 4번으로 바꾸치기를 하고 뭐 필요한 변수는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이제 시퀀스를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태스크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이거 안 쓰는 거는 지우겠습니다. 라인 삭제. 자, 그리고 요 안에서 요 카운터에 의해서 작업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카운터 램프 입어놓고 카운터 입어놓고 데스크 입어놓고 이렇게 원래 상태로 딱 돌린 다음에 요 안에 부분만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부분 각각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럼 지금 작성되어 있는 그게 요만큼이 여기 들어가면 되죠. 좀 느긋하게 하겠습니다. 느긋하게. 제가 하루에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조급한 게 있는데 마치 물도 다 떨어졌으니까 물도 좀 가지고 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자, 이제 저거를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if my 카운터가 0일 때 이제 시작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때 일단 타이밍부터 쭉 만들어 나가고 시작을 하죠. 그 다음 else if는 요렇게 쓰고 my 카운터가 요 작업이 2초 유지돼야 되니까 여기가 카운터가 20이 될 때까지다. 일단 러프하게 합시다. 2초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요 작업이 3초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30이 더해져야 되니까 50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 요 작업이 2초 유지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2초니까 70이 되면 되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그리고 또 3초니까 이제 10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end if 하고 요 안에다가 각각 해야 될 일을 적는데 제일 마지막은 항상 꽁지니까 my 카운터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걸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딱 세팅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my 카운터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 위해서는 저 변수가 음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변수 만들 적에 my 카운터라는 저 변수가 아까 uint라고 되었었을 거거든요. 요 uint의 앞에 u는 unsigned int예요. 부호가 없는 int, 음수를 저장할 수 없는 정수형 변수기 때문에 아까 얘가 이미 그거를 간파하고 있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에러를 발생시켰던 거고, 여기 dint나 앞에 u가 없는 거, u가 안 붙어있는 int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긴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A 켜진 B 램프 1이 여기서 켜집니다. true. 왜 안 바뀌냐? true. 됐죠? 그리고 램프 2번은 여기서 꺼집니다. 펄스. 그리고 여기서 얘는 꺼지고 얘는 켜집니다. 여기서는 둘 다 켜집니다. 여기서는 둘 다 꺼집니다. 이러면 우리가 목표로 세웠던 예제 4번의 코드가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될 것 같나요? 해보죠.
켜지고 켜지고 둘 다 켜지고 둘 다 꺼지고 켜지고 켜지고 둘 다 켜지고 둘 다 꺼지고 되죠? 하나 둘 셋 켜지고 오케이. 그리고 누르면 작업이 중지되고 램프 두 개 꺼지는 건 이미 다 코드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돌아가더라도 누르면 그냥 다 꺼지는 걸로 켜지고 켜지고 둘 다 켜지는데 작업 종료. 됐죠? 이 예제 하나하나를 너무 좀 빠르게 만드네. 이 또 오늘도 방송 분량이 좀 딸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무슨 재미난 예제를 만들어 볼까요? 버튼 두 개하고 램프 두 개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딱히 없는데, 뭐를 하면 재밌을까? 뭘 하면 재밌을까? 자,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하려고 했던 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 이거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 코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길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원리만 잘 알아낸다면 제 생각에는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잘 뜯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도 지금 백지 상태에서부터 요만큼 구현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 원리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쫙 이렇게 작성해 나가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뭐 재미난 걸 한번 해보냐면 이거 근데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나네요. 좀 당혹스럽다. 자, 이거 예제 5번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예제를 알려드리자면, 버튼 1번을 누르면 램프 1번이 반짝이는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 버튼 2번을 누르면 램프 2번을 반짝이는 태스크가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얘가 시작이 되고, 얘를 누르면 얘가 시작이 되는데, 버튼이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원 버튼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버튼 1번을 한 번 누르면 램프 1번을 깜빡이는 작업이 시작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그 작업이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연결하는 거는 지금 다 똑같이 달고 가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필요한 변수가 몇 개가 더 있겠죠. 원 버튼으로 제어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버튼 한 개로 제어할 경우에는 엣지 검출을 해야 한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엣지 검출을 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상승 엣지가 있고 하강 엣지가 있다. 상승 엣지라는 거는 버튼을 안 누르고 있다가 딱 누를 때 발생하는 거고, 하강 엣지는 누르고 있다가 딱 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검출하기 위한 함수 블럭이 이미 마련이 돼 있고, 상승 엣지는 R 트리그라는 이름의 함수고, 하강 엣지는 F 트리그입니다. 요 R 트리그에서 요 R은 라이징, 상승, F 트리그의 F는 폴링 엣지, 하강 엣지고, 라이징 엣지, 상승 엣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는 R 엣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두 개의 엣지 검출을 해야 되니까 얘는 요 버튼 이름을 스타트 스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btn1으로 하고 요거를 btn2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버튼 1, 2. 그 다음 여기는 btn1의 엣지를 검출한다. 엣지라 하고 타입은 함수 이름을 바로 써도 됩니다. R 트리그. 아무 문제 없죠, 그죠? btn2의 엣지 R 트리그. 그리고 내
로컬 변수 메모리 요 변수 선언하는데 함수 블럭이 추가가 됐다면 반드시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btn1의 엣지라는 함수 블럭은 여기 입력으로 clk 입력으로 btn1이 물리면 되고 btn2의 엣지에는 btn2가 물리면 되더라. 그럼 지금부터는 버튼을 눌렀네 마네 하는 게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btn1의 엣지.q가 true가 되면 엣지가 검출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자 if 요 조건이 true라면 버튼이 눌려진 거죠. 이게 버튼 1번이 눌려진 거고 요게 버튼 2번이 눌려진 겁니다. 그럼 버튼 1번 눌러졌을 때 2번 눌러졌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원 버튼으로 스위칭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 중이라면 멈춰야 하고 멈춰 있다면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행 중인지 멈춰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태스크런이라는 변수를 쓸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지금 두 개의 태스크가 들어갈 거니까 태스크런2 아까 지웠던 거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 태스크 to run 부울이고 그리고 태스크2의 my counter to dint로 만들겠습니다. 그 두 세트가 만들어졌죠. 그럼 태스크런이라는 이 변수가 true면 우리 그 작동 중이라고 지금 약속되어 있는 거고 펄스면 꺼져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스위칭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얘는 태스크 1번입니다. 태스크런이 true라면 태스크런에다가 true니까 꺼지는 쪽으로 펄스를 대입을 해주면 되고 아니라면 if else니까 요 else라는 거는 이제 켜져 있다라는 말이겠죠. 아 꺼져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켠다. 그리고 end if 얘도 마찬가지로 태스크2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켜져 있는 거를 끌 때는 우리 각각의 램프를 초기화한다. 끄는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태스크2가 꺼질 타이밍에는 램프 1도 같이 꺼버리는 거예요. 초기 상태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얘도 꺼질 때 얘는 램프 2 담당이니까 램프 2번이 꺼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켜질 때는 여기가 켜지는 지점이잖아요. 켜질 때는 각각의 카운터가 0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얘는 태스크 마이 카운터가 0이 되면 되고 얘는 마이 카운터 2가 0부터 해가지고 출발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 안에 타이머 틱이 다다다다다 돌 때 우리가 원하는 골격이 만들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요게 지금 태스크 1번의 동작이고 요 아래쪽이 태스크 2번의 동작이라 해보겠습니다. 기본 골격 딱 나왔다 그죠? 그럼 얘는 둘 다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if my 카운터가 0이면 아니다. else if my 카운터가 10이어야 되겠죠. 그죠? then 그리고 아니다. my 카운터가 20이면 여기까지 다 만들어졌고 and if 그리고 제일 마지막 꽁지는 항상 my 카운터가 마이너스 1이더라. 기본 골격 잡는 거 딱 이제 눈에 싹 들어오셨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는 램프 1 담당입니다. 램프 1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얘는 얘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태스크 2는 또 해야지. if my counter 2가 0이거나 아니다. my counter 2가 10이다. my counter 2가 20이다. 그리고 end if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제일 마지막 꽁지는 my counter 2가 마이너스 1이더라. 그 얘는 램프 2 담당이니까 램프 2가 true 펄스 이걸 반복하면 되겠죠. 아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태스크 런하고 태스크 2 런을 true로 바꿔주는 주체가 버튼 1, 2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돌아가고 얘는 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true가 됐을 때 얘가 true가 돼 있으면 얘는 얘대로 돌아가는 거고 얘도 true 돼 있으면 둘 다 같이 돌아가는 거고 돌아가는데 다만 요 카운터 값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0부터 그 올라가는 시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서로 따로따로 그 작동이 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에러 안 난다 그죠? 아 훌륭합니다. 이렇게 에러가 안 나고 딱딱 코드가 들어가줘야 재미가 있는데 그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색깔 같은 것끼리 자기 담당입니다. 얘를 누르면 1초 간격으로 요 램프가 반짝일 거고 그거와 얘 켜짐과 꺼짐에 상관없이 얘 누르면 얘가 1초 간격으로 반짝이는 겁니다. 그리고 끄고 둘 다 동시에 거의 동시에 누르면 동시에 깜빡깜빡이겠죠? 이렇게 끄고 끄고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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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 수준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아무도 이해 못하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어느 순간 제가 딱 들었는데요. 이해하고 계시죠? 이해하고 계신 거죠? 이제 뭘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뭘 한번 해본다. 버튼을 한 개 더 늘리면 버튼을 한 개 더 달아가지고요. 여기 지금 노란 버튼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노란 버튼을 누르면 어찌 하냐면요.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예제 6번이니까 예제 6번은 새로운 개념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본 원리에만 충실하자면 다양한 예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버튼 3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작 버튼, 중지 버튼, 일시 중지 기능을 넣겠습니다. 일시 중지 버튼을 구성해서 제가 방금 만들었던 예제 중에 예제 4번 있죠? 예제 4번에서 예제 4번을 일시 중지하는 기능을 구현하시오. 요걸 예제 6번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예제 4번을 다시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나 여기서 지금 작업한 건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지금 예제를 제가 덮어 써버렸네요. 그럼 일단 요 코드를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예제 4번을 써야 되는데 예제 4번을 다른 5번 예제를 여기다가 제가 작성을 해버렸네요. 그럼 일단 이게 일단 예제 5번인 상태니까 예제 5번으로 그렇게 하면 컨트롤 Z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없다. 좀 잠깐만 시간 주세요. 제가 예제 코드를 남겨드리는 게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 컨트롤 Z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죠? 아까 요런 예제였고 요 엣지 얘도 다 날아가야 되죠? 요까지 없어져야 되니까 컨트롤 Z 됐고 날라갔고 오케이. 여기도 지금 컨트롤 Z 태스크 한 개밖에 없으니까
됐네요. 요까지. 다 날렸죠? 큰일 날 뻔했네. 일단 요게 돌아가는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어차피 시간도 널널한데, 조금 한번 고쳐보죠. 그럼 이 예제가 원래 요거 둘 다 켜지고 둘 다 꺼짐 반복되는 거, 요 예제인 거 이제 돌아가는 거 확인됐으니까, 자 다시 5번으로 저장하고 요 코드 잡아놓고 요거를 btn1, btn2로 바꾸고 그 다음에 task2 run 하고 그 my counter 2 하고 엣지 2개 요렇게만 추가하면 되네요. btn1 엣지 r 트리그 btn2 엣지 r 트리그 다 추가됐죠, 그죠? 그럼 이때 이 예제가 또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잘 된다, 그죠? 베리 굿. 날려먹을 뻔한 코드를 살려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제를 4번으로 잠깐 돌아가서 4번으로 돌아간 다음에 4번을 6번으로 복붙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요거를 6번으로 이름을 딱 바꾼 다음에 램 버튼을 하나 더 달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버튼을 한 놈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지금 노란 색깔입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시작 버튼, 이거는 중지 버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친구는 일시 중지 버튼입니다. 일시 중지라는 거는 잠깐 스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의 주소는 2번에다가 달 거예요. 자, 연결해 보죠. 자, 24V 플러스를 쭉 데리고 와서 NO 한 개다가 연결해주고, 얘네들 다 24V, 한쪽은 다 24V 연결해줘야 되니까, 이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요래. 그리고 반대쪽 접점을 A 1번이 그 제일 첫 번째 거고, B 1번이 두 번째 거고, A 2번이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A 2번에다가 쭉 데리고 가서 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색깔은 파란 색깔. 그럼 A 2번에다 연결하면 그 주소가 %ix 0.0.2가 되더라. 그리고 요거를 일시정지 버튼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만드는 데 가가지고 변수 만드는 데 가서 변수 이름을 뭘로 하냐면 그 보통 퍼즈 맞죠? 퍼즈 %ix 0.0.2 요렇게 만들고, 요 퍼즈가 true가 됐을 때 뭘 하겠냐를 여기 적으면 되겠는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필이면 또 얘는 소문자로 적어놨네. 스톱은 왜 대문자죠? 뭐지? 이 상관없는 건가? 내가 대문자로 적진 않았을 건데 지가 대문자로 알아서 바꿔버렸네요. 자, 퍼즈. 그럼 퍼즈가 현재 역할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건데, 자, 태스크 런이 true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태스크 런을 일단 펄스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요 돌아가고 있는 작업이 중지가 될 건데, 그러면 종료하고 일시 중지의 차이를 논하라고 하자면, 얘는 태스크런이 펄스가 되는데, 이거 좀, 이렇게 되면 이상하겠네요. 그러니까 일시 중지라는 것은 한 번 누르면, 그러니까 퍼즐을 누른 다음에 스타트를 다시 눌렀을 때 재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그 퍼즐을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눌렀을 때 재시작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작업을 시작하고,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른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재시작된다. 그러니까 일시 중지 버튼을 두 번 눌러야 다시 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시 정지를 눌렀다가 스타트 버튼을 다시 눌러야 거기서부터 이어나간다라고 할 때, 지금 결함이 하나 있어요. 마이 카운터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0부터 해가지고 카운터가 또 올라가고 있었을 건데, 일시 정지를 하면 카운터가 거기서 딱 고정이 돼 있을 건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카운터가 다시 0으로 돼버릴 거니까 작업을 이어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카운터를 0으로 바꾸는 부분을 스톱에다가 배정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스탑 누르면 카운터가 0으로 바뀐다.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태스크런을 true로만 바꿔주는 애고, 얘는 태스크런을 펄스로만 바꿔주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탑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아예 그냥 모든 게 다 초기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요 퍼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잠깐 태스크런이라는 걸 펄스로 바꿔줌으로 해서 요 부분이 작동이 안 되게끔만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즈가 되고 다시 누르게 되면 이어나가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버튼을 한 개 더 달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개 중에 하나를 24V에 연결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부분을 A 2번에다 연결한다. 됐다. 자, 버튼 누르면 여기 반짝반짝 인식되는 거 보인다. 그죠? 이제 이 코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누르면 작업 시작, 요거 누르면 작업 종료. 항상 녹색 부분부터 시작되죠. 그죠? 녹색, 빨간색 둘 다 켜지고 둘 다 꺼진다. 그럼 둘 다 켜지기 전에 요거 켜지고 요거 켜졌을 때 일시 중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멈춰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요걸 다시 누르면 거기서부터 이어나가겠죠. 그죠? 다시 녹색 버튼 켜진다, 일시 중지, 멈춰있고 다시 재시작, 빨간 거 일시 중지, 멈춰있다가 다시 누르면 둘 다 켜짐, 일시 중지, 한 번 더 누르면 둘 다 꺼짐. 그럼 얘가 켜져 있을 때 일시 중지가 아니라 종료 버튼이 눌러진, 일시 중지가 눌러진 상태에서 중지가 눌러지면 싹 다 초기화돼 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 버튼은 굉장히 위험한 버튼이다. 누르면 다 꺼져 버리는 거다. 얘는 잠깐 중지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말씀드리는 순간 6번 예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루호두님께서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녹한다 군단의 참모 차장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대장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짝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재밌으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큰 의미는 없고요.
제 라이브 방송을 많이 참여해 주셨다는 증거로 이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죠? 이 녹한다이 라이브 방송 출석 체크를 얼마나 많이 해야 요만큼에 올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높은 거 뭐냐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합동 참모 뭐라고 된 거 그게 제일 높을 겁니다. 합동 참모 그것도 뭐 여러 단계가 있던데 합동 참모 차장이 또 있고 합동 참모 한 세 단계 정도 더 있는데요. 하여간 상당히 흐뭇합니다. 자, 예제 6번 다 만들었습니다. 야, 그럼 이제 뭐 하지? 거의 다 만들었는데. 됐고. 요 정도 지금 하는 거를 보시면서 아,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요 이상 어려운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범준님도 오셨구나. 범준님 반갑습니다. 녹한다 군단의 대장님들이 소속들이 등장을 하고 계시네요.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다 했는데 뭐하죠, 범주님? 이제 다 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제를 만드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예제 6번을 벌써 후루룩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버튼 누르면 지금 구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할 내용은 제가 뭘로 잡고 있냐면요. 5편에서는 일단 4편까지 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할 전략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과정이고 그 5편부터는 응용을 한번 해 나가 볼 거예요. 그럼 응용을 하려면 지금 제가 왜 답답해 했냐면요. 버튼하고 램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튼하고 램프밖에 없으니까. 그럼 5편에서는 PL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뭐라죠? 저 도구? 그 버튼 램프 같은 거. 이 입출력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해 보기. 지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릴레이가 있고요. 근데 릴레이는 램프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릴레이가 있고 그 다음 2단 셀렉터 3단 셀렉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그게 있고 그 다음 2축 조이스틱이 있습니다. 산업용 조이스틱 그 다음 뭐 비상중지 버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이거 제어하는 쪽에 가자면 스텝 모터 있습니다. 스텝 모터. 그럼 이런 것들을 5편에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기본적인 예제를 제가 몇 가지를 만들어 두고 그리고 6편이나 7편에서는 4편에서 했던 그 태스크 제어하는 그 개념을 요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이제 오늘 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막 2단 셀렉터를 오프해서 온 위치로 바꾸면 뭐가 갑자기 제어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스텝 모터가 회전을 한다든지 그런 거 지금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ST 언어 가지고 제가 검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5편에서는 요런 것들을 할 건데요. 오늘 그냥 약간 해버릴까라는 생각이 일단 살짝 들긴 드는데 참 너무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좀 당혹스럽습니다. 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볼 텐데 딱히 의견이 없으시다면 한 1분 정도 제가 잠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를 만드는 게 재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신호등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신호등을 좋다. 자, 예제 7번 심플한 신호등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버튼 3개 램프가 2개밖에 없네.
램프 한 개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 좋은 아이디어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심플한 신호등으로 가겠습니다. 심플한 신호등. 버튼 두 개와 그 램프 세 개를 이용해서 신호등을 구현하시오. 요런 목적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측이 되냐면, 이 버튼 1번은 신호등을 작동시키는 거고, 버튼 2번은 신호등을 끄는 거예요. 신호등을 작동시키면 지금 녹색하고 빨간색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램프가 노란색 램프가 없어요. 녹색 램프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있네. 여기 녹색 램프 있잖아요. 얘가 그냥 색깔은 그냥 구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얘가 빨간색, 노란색, 녹색이 순서대로 그냥 있다 치고, 요거 순서대로 그냥 켜졌다 꺼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인데 간격을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1초 걸리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2초 걸리고, 여기서 여기로 다시 넘어가는 거는 3초가 걸리는 형식으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태스크 제어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얘 연결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선이 조금 짧네요. 좀 긴 걸로 바꿔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다 짜리몽땅한 거밖에 없지? 선이 다 몽땅한 거밖에 없습니다. 오호. 뭐 이런 다 제가 만든 몽땅몽땅한 거밖에.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아무래도 여기는 좀 짧아도 되니까. 자, 플러스. 자, 그리고 요거는 출력단의 그 세 번째 A11, B11, 그 다음 A12번이 세 번째 겁니다. 여기다가 딱 꽂아두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꼽는 거예요. 플러스는 24V, 마이너스는 A12번. 자, 그럼 요 그림도 좀 수정이 돼야 되겠네. 일단 버튼 3개는 계속 달고 가겠습니다. 그림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예제 7번이고요. 이게 또 색깔이 또 바뀌노. 나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글 이 슬라이드는. 그냥 치는 게 낫겠다. 예제 7. 버튼 2개와 램프 3개를 이용해서 신호등을 만드시오. 자, 램프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램프 2번, 램프 3번은 지금 A12번에 연결해놨고 주소가 %QX 0.0.2다. 그러면 플러스 쪽에는 다 그냥 24V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차피 다 똑같은데 연결된다는 개념이니까 요렇게 상호간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공통이니까 저쪽에 터미널 블럭에서 가지고 와도 되고, 그냥 이렇게 연결한 게 다 24V 연결됐다는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램프 2번이 여기 B11번 쪽으로 꽂히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요래 가서 여기. 그 다음 램프 3번은 A12번에 꽂히면 됩니다. 그러면 요래 가서 이게 막 서로 간에 꼬이고 해서 좀 보기가 안 좋겠네요. 동그랗게 하고 색깔을 좀 도드라지게 해야 되겠다. 보라색, 오렌지색. 그냥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가 뭔지는 알겠죠? 요대로 딱 연결하고 지금 버튼은 이거 두 개만 쓰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제를 예제 7번으로 저장을 딱 해가지고 신호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변수도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지우겠습니다. 지금 자 램프 3개, 카운터 필요하고 리절트 이거는 지금 문자열 출력하는 거 없으니까 날리고, 자 켜는 버튼, 끄는 버튼, 스테이트 이거 필요 없고 지우고, 태스크 런 필요하고 그죠? 그 시작하냐 마냐 해야 되니까 타이머 필요하고 퍼즈 없습니다. 그 다음 지금 버튼이 한 개가 램프가 한 개 추가됐죠. 램프 3 %QX 0.0.2 이게 최소로 필요한 거네요. 그럼 지금 이 코드에서 자 이제 퍼즈는 없고요. 50ms 그대로 유지를 하고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자 램프 1이 켜진다. 2초 유지. 램프 2가 켜진다. 3초 유지. 램프 3이 켜진다. 1, 2, 3 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유지. 한 다음에 다시 램프 1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제 8번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어렵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스톱 버튼 누르면 모든 램프가 다 꺼진다. 됐고. 그리고 마이 카운터는 스타트 할 때마다 그냥 다시 원래대로 0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이 타이머가 작동될 때 이제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마이 카운터가 0일 때 램프 1만 켜지는 거예요. 1만. 그러니까 램프 1만 틀고 나머지는 펄스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초 있다가 10이 경과되게 되면 두 번째 친구가 켜지는 거죠. 램프 2만 켜지는 거예요. 트루. 얘는 펄스고. 그리고 거기서 2초가 경과되니까 10에서 20을 더한 30의 위치에서 램프 3만 켜지는 거죠. 그리고 3초 뒤에 60의 위치에서 이거 끝난 거죠.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니까 60 경과한 다음에 여기가 꽁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원점의 위치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반복되면 다시 처음으로 가니까 요 작업이 무한 반복이 되겠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다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신호등입니다. 방금 화면에 떠 있었던 거 그거 뭐지? 뭐냐 이거는? 계속 제가 화면을 가리고 있었네요. 나 뭔가 했더니. 자 됐죠?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램프가 1, 2, 3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죠? 반복되고 있죠? 끄면 이제 이 신호등이 램프 3개를 이용한 신호등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항상 시작은 얘부터, 끄면 시작은 얘부터. 됐죠? 예제 7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세를 몰아서 예제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제 8번은 이거를 똑같이 유지를 하고요. 요 모든 기물을 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예제 8. 자, 버튼 1을 누르면, 잠깐만요. 저 뒤에 가가지고 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자, 버튼 1을 누르면 램프 1, 램프 2, 램프 3 순서로 신호등이 작동되고, 버튼 2를 누르면 램프 3, 램프 2, 램프 1 순으로 그 신호등이 작동되고, 버튼 3을 누르면 중지되도록 하시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버튼 1을 누르면 지금이 버튼 1의 동작이고, 버튼 2를 누르면 신호등이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을 누르면 꺼지게 되는 거다.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그 난간을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호임님 반갑습니다. 일단 태스크가 두 개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신호등이 정방향으로 실행된다라는 작업 하나와 역방향으로 실행된다는 작업 하나가 공존하는 거니까 태스크 2라는 거를 다시 살려야 되겠죠. 자, 베리어블 태스크 2를 위한 하나의 태스크를 위한 거는 요 카운터하고 시작할지 말지 여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2 런이라는 부울 변수 한 개와, 그리고 my counter to dint 이렇게 두 개를 딱 만들고, 호이님이 녹화나를 칭찬해 주셨네요. PLC까지 다루고 대단하다고요.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할이 싹 다 바뀌었어요. 지금 요것도 이름을 바꾸죠. 요 스타트 스톱 해놓으니까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연결된 거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버튼이 요게 정방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방향으로 신호등이 작동되는 거고, 2번을 역방향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세 번째 거를 중지 버튼. 그러면 IX0은 정방향, IX1은 역방향, IX2는 중지 버튼,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잠시 이거는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거 제가 이거 저장을 해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 계속 까먹네. 잠깐만요. 코드 다시 한번 넣어보자. 계속 뭔가 말을 하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요. 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됐네. 자, 이거 예제 8번을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자, 프로젝트 8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을 다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필요한 게 태스크 to run이라는 부울 변수와 그 my counter 2라는 카운터를 계산하는 변수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램프 3개는 이미 들어가 있고 버튼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버튼 2개는 이미 들어가 있다, 그죠? 근데 얘를 그냥 버튼 1, 2,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보기 좋게. 그러니까 버튼 3이 없으니까 또 버튼 3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이 TN3는 부울이고 %ix 0.0.2더라 이러면 모든 게 다 요 이제 메모리로 추가가 된 거죠. 이제 코드 짜면 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예제를 마지막 예제로 할 거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총복습하는 마음으로 무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코드를 올려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느낌이 나겠다, 그죠? 일단 T-ON이라는 이 타이머가 타이머 1, 2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고, 요거 인스턴스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자, 타이머 1은 자, 여기서 출력 부분은 싹 지우시고 요 두 개만 쓰면 되더라. 제일 마지막에 세미콜론 저거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요 얘를 구동시키는 자가 누구냐? 태스크가 아니라 뭐지? 타이머 1의 스위치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요 녀석의 작동 간격은 T 어디냐? 샵 50ms 간격으로 돌아가도록 할 겁니다. ms. 그럼 타이머 2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타이머 1이 타이머 2를 작동시키고 타이머 2가 타이머 1을 작동시키는데 얘네 두 개는 무조건 작동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럼 타이머 1을 무조건 일단 켜두게 하려면 타이머 2를 켜는 스위치가 초기 값이 1, 트루인 상태, 하이인 상태로 출발하게 되면 무조건 작동되더라.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코드를 짜면 되겠죠. 타이머 1의 Q, 얘가 트루면 타이머 1의 저 트리거 신호가 나오는 거고, 그럼 얘가 실행이 되면 자기 거 끄고 타이머 1을 타이머 1이 아니죠, 그죠? 타이머 1의 스위치를 펄스 내 거 끄고 타이머 2의 스위치를 트루 켜겠다. 타이머 2는 지금 안 켜져 있는데 지금 이제 켜진 거예요. 그러면 타이머 2는 지 거 끄고 1번 켜고 요러므로써 얘네 두 개가 다다다다다다다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는 여기 작성을 할 겁니다. 태스크를 여기서 구현하겠다.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버튼 1을 누르면 신호등이 정방향으로 작동, 버튼 2를 누르면 신호등이 역방향으로 작동, 버튼 3을 누르면 전체 멈춤. 요 작업을 태스크 1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태스크 2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럼 여기 변수상에서 그냥 태스크라고 된 거는 태스크 1인 거고 태스크 2라고 된 게 태스크 2인 겁니다. 인지됐다, 그죠? 그러면 버튼 1을 눌렀다. 만듭니다. if 자 btn 1이 하이다. 그럼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자 그럼 버튼 2, 버튼 3. 그러니까 각각의 버튼 눌렀을 때 뭐 할지가 여기 이제 정의가 되면 되겠다, 그죠? 일단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태스크 런을 true로 만들어 줄 겁니다. 첫 번째 태스크를 작동시킬 거고, 버튼 2가 눌러지면 태스크 2를 작동을 시킬 거예요. 다만 대신 버튼 1을 누르면 얘가 약간 인터락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인터락 개념을 집어넣겠습니다. 신호등이 정방향으로 작동 중이라면 역방향은 실행할 수 없음. 마찬가지로 신호등이 역방향으로 작동 중이라면 정방향은 실행할 수 없음. 그러면 인터락은 어떻게 구현하면 됐었습니까? 선이 우선 먼저 켜진 놈이 장땡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조건 하나 더 걸어주면 되죠. if 여기서 태스크 2가 run이라면, 태스크 2가 run이 되고 있으면 작동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펄스일 때만 꺼져 있다. 펄스일 때만 얘가 실행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말 자체가 뭡니까? 태스크 2가 안 돌아가고 있을 때만 태스크 1을 작동시킬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얘도 만약에 태스크 런이 펄스라면 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인터락입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무조건 끄는 거니까 태스크 둘 다 누가 켜져 있든지 관심 없어요. 태스크 1이든 2든 둘 다 펄스를 넣어버리면 되죠. 간단한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골격이 여기서 만들어졌고, 그럼 각각의 태스크 1, 2를 여기서 만들면 되죠. 만약에 자 태스크 런이 true라면 태스크 1이 true라면 기본적으로 자기 카운트 my 카운트를 하나씩 올리고 지거 하나씩 올리면서 여기서 조건 걸면 되죠. 1초, 2초, 3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my 카운터가 0이면 0인 경우 있고, else if my 카운터가 10, 이제 1초가 지난 거죠, 그죠? 10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2초 지났으니까 30이고, 또 여기서 3초 지나니까 60이고, 여기가 꽁지죠.
and if. 그럼 여기 제어 패턴이 램프 1번만 여기서 true가 되고 램프 2, 3은 false다. 아,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죠, 그죠?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녹한다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학생들도 맨날 너무 제가 빨리 나가가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 진도가 빨라가지고 허덕허덕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녹한다를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저는 엄청나게 빠르게 앞으로 나갑니다. 요 지점이 이제 꽁지니까 카운터를 초기화해 주면 되겠죠. 마이 카운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태스크 1 끝났죠? 똑같이 카피해 가지고 자, 태스크 2 만들겠습니다. 태스크 2는 마이 카운터 2를 자기 변수로 쓰죠. 요래 하고 그리고 얘는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든 작업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램프 3번만 켜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게 전체가 뒤집혀야 되잖아요. 얘는 여기서 그 1초 유지 첫 번째 램프가 켜진 게 1초 유지가 되고 두 번째 램프가 켜진 게 2초 유지가 되고 세 번째 램프 켜지는 게 3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는 세 번째 램프 켜지는 게 3초 유지되고 두 번째 램프 켜지는 게 2초 유지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 램프 켜진 게 3초 유지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램프 켜진 게 2초 유지돼야 되니까 30에서 20도 50만큼 유지가 되고 그 다음 제일 첫 번째 램프 켜지는 작업이 1초 유지되면 되니까 얘 60 맞네. 전체 60이라는 길이는 같죠, 그죠? 그러니까 0, 30, 50, 60 이렇게 되면 역방향으로 그 켜진 게 된다. 그리고 중지 버튼을 누르면 모든 램프가 꺼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램프 1, 펄스 모두 다 꺼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없죠? 그리고 인터락이 걸려 있으니까 얘가 작동 중이라면 중지 버튼을 눌러야 그 역방향으로 하는 거를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뭐 어쨌든간 카운터 초기화하는 걸 안 넣네. 자 그럼 얘가 실행됐을 때 자기 각각의 카운터가 여기서 0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하겠다라고 한 그 예제 8번 신호등이 다 구현된 겁니다. 딱 느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잘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내가 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동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되었을 때 결과를 봐야 그게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작동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작동이 될 때까지 코드를 수정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 결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항상 앞서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든 이 코드가 과연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진 않으시겠죠, 처음에는. 근데 계속 그러한 훈련이 거듭이 되면 될수록 녹한다와 유사한 어떤 감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감각을 키울 수 있는지는 설명을 할 수는 없겠는데 다만 이게 이렇게 작성되면 어떻게 작동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는 그런 습관이 그러한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잠재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항상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버튼 1을 누르면 램프 얘가 이 경우는 그냥 인터락 걸린 거고 작동될 거고 얘가 중지시켜야만 얘가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뭐 특별히 복구하는 과정에서 변수 이름만 틀리지 않았다면 그죠? 요거 틀렸네요, 그죠? 요런 거
요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런 것들은 틀려도 됩니다. 전체적인 코드가 내가 봤을 때 흐름 자체가 얘가 무조건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 변수 이름이 A인데 B로 틀렸다. 그런 뭐 신텍스 에러가 났다. 요런 거는 크게 이제 연마하는 과정이니까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 골격이 딱 봤을 때 또 이래놓고 안 돌아가면 좀 뻘쭘할 것 같은데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안 났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버튼 1번 정방향 버튼, 버튼 2번 역방향 버튼, 버튼 3번 중지 버튼입니다.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램프 1번, 2번, 3번입니다. 정방향 버튼을 누르면 1초, 2초, 3초 순으로 켜집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인터락 개념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작동되는 중에는 얘를 눌러도 아무런 명령이 먹히지 않아요. 맞죠? 인터락이 걸려있죠? 그리고 얘를 누르게 되면 작업이 종료됩니다.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얘를 다시 누르면 작업이 다시 시작되겠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지한 다음에 이번에는 요 작업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 3, 2, 1 순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거꾸로 돌아간다. 그죠? 그리고 역방향 신호등이 제어 중일 때는 얘를 눌러도 작동이 안 됩니다. 인터락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얘를 누르면 꺼지는 거죠. 됐죠? 꺼지고 얘 누르면 정방향으로 신호등이 돌아가더라. PLC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 ST 언어가 제 입장에서는 레더 로직 가지고는 지금 이 기능을 구현해라고 하면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ST 언어로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죠? 이 불과 몇 줄 안 되는 코드예요. 요 정도 코드에 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보시고 76라인인데 주석 한 거 빼면 뭐 한 70라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소한 코드니까 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번 자 요걸 하고도 시간이 남네요. 한 가지 정도 더 해볼까? 또 뭐 해보지? 이제 신호등 다 했고 야 맞다 엄청 어려운 게 하나 있겠다. 요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제일 마지막 예제로 제가 최고 우리 지금 한 수준에서 최고 어려운 걸 한번 제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제목은 좀 심플하게 해야 되니까 마지막 끝판 예제를 만드시오라고 간단하게 적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서술형으로 적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아래쪽에 적어 볼게요. 버튼 1을 자 일단 신호등의 제어 패턴이 총 5가지가 있다.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있는데 자 패턴 1은 램프가 순서대로 그러니까 램프는 순서대로 켜짐을 0, 꺼짐을 X로 표현한다. 일단 켜짐과 꺼짐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패턴 1번은 0XX 그 다음에 지금 했던 대로 X0X XX0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거 켜지고 두 번째 거 켜지고 세 번째 거 켜지고 이게 1초 간격으로 반복. 그리고 패턴 2는 거꾸로 가는 거 XX0 X0X
0xx. 아, 이거 또 해놓고 저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려나? 그리고 패턴 3은 두 개씩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죠. 전체가 반짝이는 걸로 할까? 000xxx. 이게 1초 간격으로 반복. 자, 패턴 4는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x 0x0 x0x가 1초 간격으로 반복. 패턴 5. 한 개 뭐하지? 자, 패턴 5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00x x 0x00 이게 1초 간격으로 반복 될 때 요런 패턴 5개가 있을 때 버튼 1을 누르면 패턴 1에서 패턴 5 순으로 그 작업이 옮겨가는 거예요. 작업이 이동된다. 그러니까 버튼 1을 누르면 패턴 1이 실행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패턴 2, 한 번 더 누르면 패턴 3 이런 순으로 착착착착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 2를 누르면 패턴 5부터 패턴 1 순으로 작업이 이동된다. 그러니까 버튼 1을 눌러가지고 패턴 2가 실행 중이라면 버튼 2를 누르면 패턴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2는 거꾸로 보내는 거고 버튼 1은 그 높은 순으로 보내는 거고 2는 반대쪽으로 보내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패턴을 1에서 5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고 5에서 1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반드시 누르면 5부터 실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3이 실행 중이라면 한 번 더 누르면 2가 실행되는 거고 뭐 그런 개념이다. 대충 그렇게 할 때 버튼 3을 누르면 모든 작업이 중지된다. 그러면 이거 잠시만요. 그럼 중지된다는 게 중지된다는 것의 개념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야, 근데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려나? 자, 일단 지금 봤을 때 태스크가 5개가 된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잽싸게 태스크에 필요한 변수 5개를 만들겠습니다. 태스크 3 run, 태스크 4 run, 하나, 둘, 셋, 넷, 다섯. 태스크 5 run. 됐고, 요거 각각의 카운터가 필요하겠죠? my 카운터 3 디인트, my 카운터 4 디인트, my 카운터 5 디인트.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 녀석들의 패턴을 각각의 태스크와 요 카운터를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럼 얘네 두 개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죠? 그리고 얘네들 간격은 그냥 스피드하게 1초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1초 간격으로 빠르게 바뀌도록. 자, 그다음 태스크 3 만들겠습니다. 자, 태스크 3은 모든 게 다 3으로 바뀌면 되겠죠? 3 3 3 3 3 3 3. 그리고 제어 3의 패턴은 전체가 켜지고 꺼지는 거다. 전체가 켜지고 전체가 꺼지는 이 과정이 2초 간격으로 되는 거니까 끝나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죠? 요렇게 전체가 켜지고 전체가 꺼진다. 전체가 켜지고 전체가 꺼진다. 끝났고. 자, 그럼 태스크 4번. 자, 태스크 4번은 가운데 거 꺼지고 켜지고. 여기 요 지점에서는 여기가 펄스가 되고 여기가 트루가 되고. 아주 간단한 거다, 그죠? 5번. 얼마나 작업하기가 좋습니까? 자, 요거는
앞에 두 개 켜지고 꺼지고, 앞에 두 개 트루, 펄스 트루 트루, 두 개 이렇게 켜지는 거. 그럼 이제 태스크는 다 만들었고, 자 그리고 잠깐만요. 태스크런 요 다섯 개의 작업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초이스를 해가지고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태스크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태스크 넘이라는 인테저 변수를 하나 만들고, 요 태스크 넘이라는 변수의 역할은 어떤 태스크를 내가 지금 실행을 할까, 그거를 지금 저장하는 거라고 할 때 태스크 넘이 0이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음으로 할게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태스크 번호를 지정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요 타이머가 딱딱 작동할 때 요 태스크 넘이라는 게 얘 태스크 런 쓰는 게 아니라 얘가 1이라는 값을 가지면 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값이 2라는 값을 가지면 요 작업을 할 거고, 요 값이 3을 가지면 3번 태스크, 4면 4번 태스크. 무슨 느낌인지 지금 알겠죠? 어차피 부울리안으로 할 필요 없잖아. 요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초이스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얘네들 중에 한 개만 초이스 될 거니까 요 카운터 값하고 요런 것들을 여러 개 쓸 필요가 애초에 없긴 없었네요. 근데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요런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요게 버튼 1번이고 요게 버튼 2번이잖아요. 그럼 버튼 1번을 누르게 되면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지금 아무런 생각을 안 해놨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 태스크 넘이라는 거를 하나씩 올리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하나씩 올리는데, 만약에 태스크 넘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5번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올라가다가 5가 되었다. 그러면 다시 그 1의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터 5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태스크 넘. 그러니까 태스크 넘. 왜냐하면 꺼진 상태가 0이니까 0부터 출발할 거니까 누르게 되면 하나씩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다. 그럼 얘 이제 2번 버튼을 누르면 얘는 이번에는 하나씩 빼는 거예요. 하나씩 빼 나가는데, 만약에 빼 나가다 보니까 얘가 0이 돼버릴 수가 있죠. 1인 상태에서 0이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0이 되게 되면 근데 마이너스 1이 돼버릴 수도 있겠네. 작동 중이라는 거를 담보할. 그러면 0보다 0을 포함해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면 되겠네요. 얘는 더 커질 우려는 없는데, 얘는 시작 위치가 0이니까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에,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얘는 5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5부터 다시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1부터 5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버튼 3을 누르면 요 태스크 넘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어떤 모든 그 카운터 값이나 요 램프를 다 꺼버리면 되겠다. 그죠? 램프 1 펄스, 램프 2 램프를 일단 다 끈다. 그리고 모든 카운터를 다 초기화하겠습니다. 마이 카운터 0, 5개의 카운터를 2, 3, 4, 5. 자, 제가 이렇게 구현을 해놨을 때 이거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요거 문제가 있네요.
버튼 눌렀을 때 카운터가 올라가는 이 부분에 그 우리가 버튼 한번 딱 누르게 되면 채터링 현상에 의해서 버튼이 많이 누른 걸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얘 버튼 3은 상관없어요. 한번 누르면 다 그 신호가 꺼지 오프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다만 얘네 두 개는 엣지 검출하는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 그래서 자 버튼 1에 엣지 그 알트리그죠. 알트리그 저 PLC 초보자 치고는 굉장히 좀 잘하지 않나요? 저 PLC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방법들이 어디서 지금 옮겨온 거냐? 제가 아두이노에서 이렇게 다 만들고 있어요. 아두이노에서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지금 ST 언어에서 구사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 제가 ST 언어를 잘해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아두이노에서 하는 방법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인스턴스부터 만듭시다. btn1의 그 엣지는 btn1을 1의 신호에서 그 상승 엣지를 검출하겠다. 그리고 버튼 2는 버튼 2에서 상승 엣지를 검출하겠다. 그러니까 버튼 1의 엣지가 검출됐다는 것은 버튼 1의 엣지의 Q가 true가 되는 거고 요게 true일 때 요게 true일 때가 버튼 1이 이제 눌려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btn2의 엣지의 Q가 true일 때 요때 버튼 2가 눌려진 겁니다. 일단 지금은 너무 좀 덩치가 커버려 가지고 살짝 예측이 좀 어려우니까 넣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한 80%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에러가 났네요. 자, end if가 있어야 된다. 이 세미콜론을 안 했대요. 자, 세미콜론. 이런 초보적인 실수. 컴파일 됐습니다. 이 리셋 한다는 얘기는 뭐지 대체? 자, 런 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가 요걸 누르면 하나, 둘, 셋. 일단 되는 분위기네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누르면 역방향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누르면 전체 깜빡이는 거. 깜빡, 깜빡 되네요. 한 번 더 누르면 가운데 거는 반전. 이거 작동 안 되네. 요거 고치러 가야 되겠네요. 자, 태스크 4번인가 그러면 아마 복구다는 과정에 뭔가 잘못 쓴 게 있을 겁니다. 먼저 똑같이 썼네요. 그럼 여기가 펄스, 여기가 트루, 여기가 펄스. 이렇게 돼야 서로 반전되면서 깜빡이겠다, 그죠? 얘는 제대로 해놨고. 자, 80%에서 95%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예제가 아마 오늘의 마지막 예제일 듯 싶습니다. 뭐지? 자, 1번 태스크. 정방향으로 작동. 한 번 더 누르면 역방향으로 작동. 한 번 더 누르면 전체 깜빡. 한 번 더 누르면 가운데 거만 반대로 깜빡. 한 번 더 누르면 두 개 단위로 마지막 거가 생략이 됐네. 제일 마지막 거 한 개가 무시당했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버튼 눌렀을 때 5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5가 아니라 6이 되었을 때 1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잘못한 거 맞네요.
자, 하나, 자, 3번 작업, 4번 작업,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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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마지막 작업이, 이게 마지막 작업이구나. 이 2개씩 깜빡이는 거. 다 한 번 더 누르면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번 더 누르면 거꾸로 가는 거. 전체 깜빡이는 거. 가운데 거만 깜빡이는 거. 2개씩 깜빡이는 거. 다시 하나씩 깜빡이는 거. 그럼 지금 이 상황일 때 요걸 누르면 5번, 얘가 5번이고 4번이고 3번이고 2번이죠.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1번 정방향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5번이 나와야 되겠죠. 2개 됐죠. 그럼 2번 여기 이게 제일 마지막 5번이니까 거기서 이걸 누르면 1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죠. 1번. 눌렀을 때 전환될 때 각각의 타이머도 초기화 해줘야 되는 게 맞긴 맞겠네요. 요걸 누르면 이제 꺼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나머지 5%의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태스크가 전환이 될 때 현재 타이머가 다 자기 거가 별도로 있잖아요. 요거 근데 따지고 보면 카운터 다 똑같은 마이 카운터라는 거 한 개 가지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단 그 초기화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마이 카운터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바꾸지 않으려면 얘가 전환될 때마다 카운터를 초기화해 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바꿔버리겠습니다. 전부 다 어차피 0으로 바꿔줄 거니까 카운터 변수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요렇게 다 바꿔버리는 거죠. 요렇게 바꿨을 때 당연히 그냥 이대로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상을 해가지고 딱딱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저 쓸데없는 거 2번부터 다 지우겠습니다. 컴팩트하게. 너무 불필요한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태스크 런 얘들도 지금 다 필요 없는 애들이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매번 작업이 그 스위칭 될 때마다 마이 카운터가 뭐 굳이 여기서 초기화 될 필요도 없고 아니다 여기서도 초기화하고 누를 때마다 다 이렇게 초기화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 카운터는 항상 0부터 출발하게 될 거니까 태스크 넘버가 전환이 되더라도 0부터 출발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됐습니다. 이게 오늘 예제 8번의 완성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잘 한번 뜯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첫 번째 작업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번 태스크로 가잖아요. 그럼 1번 태스크는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럼 2번 갔다가 다시 1번으로 봐도 얘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고 1번에서 2번은 얘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이게 카운터가 초기화가 되어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얘부터 시작, 얘부터 시작. 그리고 또 넘어가면 얘는 요거 2개 켜는 것부터 항상 시작. 그러니까 거꾸로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항상 얘 2개가 켜지는 게 시작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완전하게 구현이 됐네요. 요거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다시 1번부터 시작을 하더라. 다 했습니다. 저장하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이제 질문하시고요. 이것도 예제 9번인데 내가 예제 8번을 또 덮어 쓰고 있었네요.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습니다. 예제 8번이 보자. 아 근데 어차피 근데 맞다, 프로젝트를 남겨놔야 되는데 환장하겠네. 여러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거 요 예제로 돌려놓고, 자 잠깐만요. 이게 뭐하는 예제였지? 역방향으로 되는 거. 자 컨트롤 Z 가겠습니다. 과연 목표 지점까지 컨트롤 Z가 될 것인가? 자 지금 버튼 날리고 태스크 5개 있는 게 일단 날라가야 되겠죠. 다다다다다 날라가고, 어? 어? 여기까지는 다 된 것 같은데. 아닌데 요 엣지가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컨트롤 Z가 안 됐네요. 딴 필요고 여기까지. 맞다, 인터락 걸려 있었지. 됐네요, 그죠? 예제 8번 다시 복구했습니다.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아휴. 확실히 저장해두고, 지금 한 거는 9번. 데스크넘. 엣지 2개. 다 된 거 맞죠? 그 다음 버튼 3, 램프 3, 태스크넘, 마이 카운터 2 이거 2개 필요 없고, 램프 3 달랄랄랄랄랄랄라 된 거 같네요. 굉장하죠? 원래 예전부터 녹한다의 전문이 고장난 프로그램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됐네. 자, 오늘 예제 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이제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녹한다는 오늘의 그 소임을 다 마쳤으므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끝판 예제였고, 요대로 하면 되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요걸로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대한 코드는 요걸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야, 길다. 이거 예쁘게 보기 편하게 집어넣는 거는 제가 요 추가로 작업해 두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마다 변수 선언된 거 이거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제가 캡처해가지고 요 슬라이드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테니까 그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참고 자료에 보시면 아마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이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어떤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팍팍팍 밀어주시면 오늘과 같이 이런 어떤 열정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서 활용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르시면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정기 결제를 하는 개념이에요. 카드 결제를 빡 해두시면 유튜브가 33%를 통행세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뭐 좀 떼먹기는 떼먹히겠지만 또 계좌 이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저는 계좌로 이체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유튜브 배 불려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신 후원금 그대로 제가 받는 게 아주 퍼펙트한 거지. 유튜브 배만 불려줄 바에야 좀 그렇잖아요, 그죠? 유튜브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주는 방송이 끝났고요. 다음 주 방송은 또 수요일부터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 공백이 많잖아요. 그럴 동안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뭐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소개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셔도 되고 뭐 이따가 재미없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되고 아주 자유롭게 녹한다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단 이상한 행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제 모든 기준은 녹한다에게 있습니다. 녹한다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제가 제재를 할 거고 제가 기준 어떤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그 활동 자체가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도 다 했고요. 뭐 딱히 질문이 없을 것 같고 뭐 현재까지 남아 계신 분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으니 이제 이쯤에서 녹한다는 물러가도 되겠죠. 더 붙잡으실 분들 없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얘기는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채팅방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녹한다는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카트